제약회사와 의료진들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약간씩만 증상이 나아지는 약을 처방해주고 결국 자꾸만 다시 병원에 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자신들은 돈을 벌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혈관 관리에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퍼지면 값비싼 시술과 수술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비법은 수천만 원짜리 혈관 시술 없이도 단 3일 만에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순환이 전문 연구소에서 혈관 질환만을 전문으로 다루어온 강민철 원장입니다. 서울 소재 대형 병원에서 수많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현재는 혈관건강연구소 노인센터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며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매일 5분씩만 투자하면 막힌 혈관이 뚫리고 뇌혈류가 80%까지 증가합니다. 병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들여서 받는 혈관 치료 효과를 집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사실 제 의학적 신념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30년 임상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주인공은 70이 새 윤복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경동맥이 90% 가까이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뇌졸중 직전 상황이었죠. 혈류량이 분당 100ml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서 고개조차 제대로 돌릴 수 없었고 밤마다 이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가족들은 이미 큰 수술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목 마사지법을 따라 해보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매일 5분씩 목 옆쪽을 눌러 마사지하기 시작했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토록 시달렸던 두통이 사라졌고 목이 자유롭게 돌아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흐렸던 시야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신문을 돋보기 없이 읽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니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동맥 혈류량이 분당 400ml 이상으로 증가해 있었어요. 거의 4배나 늘어난 거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로 혈관이 뚫려 있었습니다.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던 염증성 물질들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고 혈관의 탄력성도 놀랍게 회복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 이 방법을 다른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렸더니 비슷한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6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2주일 만에 만성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 잠들기까지 2시간씩 걸리던 것이 1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75세 박정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안압이 정상화되었고 녹내장 진행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58세 이명희 선생님이었어요. 회계사로 일하시는데 매일 오후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마사지법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오후 늦게까지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목 옆에 있는 특별한 근육이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목비근이라고 불리는 이 근육이 경동맥을 감싸고 있는데 이 근육이 긴장되면 혈관을 압박해서 혈류를 방해한다는 거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서 목 자세가 나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이 근육들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더 깊이 연구해 보니 목비근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었어요. 이 근육 주변으로는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지나가는데 근육이 경직되면 이 신경들도 함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과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이에요. 그래서 목비근의 긴장이 풀리면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소화 불량도 개선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옆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귀 뒤쪽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서 시작해서 목 앞쪽 빗장뼈까지 이어지는 줄 같은 근육이 만져질 겁니다. 이게 바로 목비근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귀 뒤쪽 유양돌기라는 뼈를 찾아보세요. 귀를 잡아당기면 뒤쪽에 동그란 뼈가 만져지는데 그게 유양돌기예요. 여기에서 목 앞쪽으로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면 두꺼운 줄 같은 근육이 만져집니다. 이 근육이 목비근의 앞쪽 부분이고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또 다른 줄이 만져지는데 이게 목비근의 뒤쪽 부분이에요. 이 근육을 찾았으면 이제 마사지를 시작해 보세요. 먼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안 됩니다. 혈류가 차단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한쪽씩 번갈아 가며 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세게 누르면 위험하니까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마사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운동이에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각 방향으로 5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여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마사지입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목 옆쪽 근육을 찾아 누르되 처음에는 살짝 아픈 정도로만 누르세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조금 더 세게 눌러도 되지만 절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누르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40초간 유지했다가 손을 떼고 10초간 쉬어주세요. 그 다음 같은 근육에 조금 아래쪽을 또 40초간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귀 뒤에서 빗장뼈까지 차례차례 눌러나가는 거예요.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무리 운동이에요. 마사지가 끝나면 목을 천천히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하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목 전체를 감싸듯이 쓸어내려서 마사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이토록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80%는 경동맥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런데 목비근이 긴장되어 있으면 이 중요한 혈관을 눌러서 혈류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지름이 줄어들고 혈관 지름이 반으로 줄어들면 혈류량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는 포화제유 법칙이 있어요. 한국의학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비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뇌 혈류량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목 부위 근육 이완이 뇌 혈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관찰한 결과 마사지 후 30분 이내에 뇌 혈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방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 후에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풀어진 근육이 더욱 이완되면서 혈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을 돌릴 때는 천천히 해야 해요. 급하게 돌리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고급 기법으로는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분간, 찜질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열기가 근육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사지 효과를 높여줍니다. 수건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마사지할 때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은 근육 이완 효과가 뛰어나고 페퍼민트 오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오일 한두 방울을 손에 발라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뇌혈류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사지법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들과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예요. 혈관을 막는 최악의 조합은 기름진 음식과 술입니다. 특히 삼겹살에 소주 같은 조합은 혈관벽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주범이에요. 혈관벽에 쌓이는 노폐물은 주로 콜레스테롤과 염증성 물질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새울어서 지름이 좁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담배는 더욱 위험합니다. 니코틴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탄성을 잃게 만들거든요.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들도 있어요. 우선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대표적이에요.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기름진 노폐물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이 기름을 녹여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오메가3는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도 해요. 생선을 드실 때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생선을 너무 자주 드시면 중금속 축적 우려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양파도 훌륭한 혈관 청소 부위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양파를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에 먹으면 이 성분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또한 양파를 썰면서 나오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꿀과 함께 드시면 매운맛도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이에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역시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토마토는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3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토마토에 칼륨이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베리류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혈관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쁜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
나트륨이 과도한 짠 음식들은 혈관에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설탕도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나트륨 섭취도 줄이셔야 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내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될 수 있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운동도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50대 이후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마라톤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대신 세라밴드를 이용한 탄력 저항 운동이나 자기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적당히 높이면서도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천천히 하면서 근육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예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걸으면 심장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서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수영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특히 요가의 역전 자세들은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응급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패는 얼굴 마비를 뜻해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입이 돌아가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시면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는 팔의 마비예요. 한쪽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해요. S는 언어 장애를 의미합니다. 말이 어눌하게 나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는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각을 다투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균형 감각 이상과 시야 장애도 중요한 전조 증상이에요.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뇌혈관 터짐을 의심해야 할 증상이에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1시간 반입니다. 이 시간 내에 치료받으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1분 1초가 뇌세포 200만 개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를 30도 정도 높게 해서 누워 계세요. 이렇게 하면 뇌압을 3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구토가 날 수 있으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빨리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손가락을 따거나 물 한 잔 마시고 쉬면 낫겠지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경우인데 증상이 20분에서 30분 만에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는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63 세조영호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침에 면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면도기를 놓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흘 후에 큰 뇌경색이 왔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처음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야 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마사지는 매일 해도 될까요? 네, 매일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꾸준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시간에 1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다만 너무 세게 누르거나 양쪽을 동시에 누르는 건 위험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살살 누르시다가 점점 압력을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관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사지 자체는 문제 없지만 혈압이 갑자기 변할 수 있으니 혈압을 자주 체크해 보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사지를 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혈압 변화를 관찰하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나요? 경미한 디스크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 근육이 이완되면서 디스크 압박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심한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목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두통이나 어깨 결림 완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며칠 만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더 큰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마사지 할 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간 아픈 정도는 정상이에요.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처음에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아프면 힘을 줄이세요. 아픔을 참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하시다 보면 아픔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른 운동과 함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운동과 함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마사지로 혈류를 개선하고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 직후에는 피하시고 운동 전후에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뇨병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오히려 더 필요한 관리법이에요. 당뇨병은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거든요. 혈관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혈당 관리도 함께 철저히 하셔야 해요. 마사지 효과로 혈당이 안정될 수도 있으니까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세요. 술을 마신 후에 해도 될까요? 술을 마신 직후에는 피하세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서 마사지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술을 완전히 깬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취가 있을 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날 때는 마사지를 피하세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자극을 주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사지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에 심각한 노폐물이 쌓여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킬레이션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혈관 내 노폐물을 천천히 녹여내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는 혈관을 솔로 닦는 것처럼 즉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노폐물이 콩팥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되거든요. 킬레이션 치료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검증된 치료법이에요. 특히 심장에 스텐트를 넣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텐트는 혈관을 넓혀주는 좋은 치료법이지만 스텐트 주변에도 노폐물이 다시 쌓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킬레이션 치료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요. 노폐물이 콩팥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킬레이션 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예요.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뇌CT나 MRI 검사도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눈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망막 혈관 상태를 보면 뇌혈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안저검사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망막에 출혈이나 혈관 변화가 있다면 뇌혈관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시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최소 7시간은 주무시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도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에 최소 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다만 콩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목 마사지법을 매일 실천하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습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연은 정말 중요해요. 담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에 독을 주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연 후 20분만 지나도 혈압과 맥박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24시간 후에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일주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한 달 후에는 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혈관이 확장돼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에요. 특히 내장 비만은 더욱 위험해요.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혈관 질환은 갑자기 찾아와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이 100세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목 마사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분명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